안녕하십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스파르타 모의고사 해서 오늘은 11회 12회 13회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11회 12회 13회 문제 특징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1회 같은 경우는 4, 5, 6, 7, 8, 9, 10에서 어떻습니까? 득점 포인트가 30% 40% 미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독해는 쉽게 접근하셨는데 어휘 문법을 많이 들으셨다. 약간만 변별력이 있으면 다 틀려버리는구나. 그리고 생활영어도 마찬가지. 12회 같은 경우는 득점 포인트 형태가 지금 5, 8, 7, 17, 18, 20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30%, 40% 득점률의 형태만 있는 것이 한 5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풀어내셨다. 하지만 변별력 있는 어휘 독해는 그리고 문법은 어휘 문법 독해는 좀 틀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국가직 지방직 기준이고요. 최근 경향은 좀 쉬워졌다. 올해 국가직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해 봅시다. 약간은 변별력 있는 형태로 나오지 않겠냐. 하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의 근거를 잡고 득점 포인트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회차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퍼져 있죠. 그래서 변별력 있는 어휘, 문법 독해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숙제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 제 이메일 주소 올려드릴 텐데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요구하시고요. 스파르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 형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갈게요. 오늘은 어휘, 문법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독해 문제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해설지 보면 그 근거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휘 문법을 많이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대마침 문제입니다. I asked Jane out. 나는 Jane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었어. ask라고 하는 표현에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out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하다는 말이 됩니다. She said she had a handful.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그녀의 손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hand가 바로 full하다는 말은 손에 가득 차 있다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 즉 바쁘다는 얘기죠. But then I saw with Tom at the cafe. 그런데 그녀가 탐과 함께 카페에 있는 것을 보았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B란 사람이 무슨 이야기라고 해? She just not into you. 그녀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라는 말이죠. 너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란 사람이 well, when you put it like that 이라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put이라고 하는 표현은 놓다두다라는 말에서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I guess you're right. 너 맞는 것 같아. I just wasn't meant to be. 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됐는데. 이 정도의 의미 표현이 되거든요. 후회하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선택지의 표현 형태가 나타나 있는데 일단 본문 분석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빈칸에는 She just not into you 라는 표현과 연결이 되는데 이게 원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라는 충고의 결과적인 부분 형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활영어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을 때는 감정의 응대로 갑니다. 이때는 해결책 있죠. 어떻게 해라? 정신 차려. 계속 노력해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포기해. 가볍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A번의 진술에 있어서 어떠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동의적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들어보시면 I'm flattered. flatter라는 말은 아첨하다. 그래서 I'm flattered는 바로 칭찬받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고요. wake up, 깨어나, 정신 차려. smell the coffee, 커피 맛을 봐, 냄새를 맡아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선생님이 이쪽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smell the coffee라는 말은 커피의 냄새를 맡다라고 하는 의미 맞죠? 근데 이때 커피가 상징하는 것은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필기해 주시고요. 문제 풀고 넘어가는 의미 없잖아요. 추가적인 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Face the music. 이 표현이 현실을 직시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좀 차려, 현실을 좀 직시해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sit on the fence,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펜스 상에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경계가 바로 fence라는 것이 됩니다. A, B 둘 사이 어떠한 위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중립을 지키자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그리고 smell the roses라고 하는 것은 장미 냄새를 맡다. 장미라는 것은 아주 달콤한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까였어요. 알겠죠? 데이트 신청했는데 지금 차인 겁니다. 차인 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 바보 같은 놈. 우리는 공부나 열심히 하자.
오케이. 정답 바로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고요. 현실을 직시하다라는 말로서 face the music 이거 하나 더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로 들어갈 텐데 아주 간단한 전형적인 기출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해석한 다음 풀이 과정 들어가도록 할게요. Each of us 우리들 각각은 must do our duty 우리의 의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she can hardly explain it. 그녀는 거의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Never could any of the friends solve this problem. 절대 어떠한 내 친구들 어떠한 친구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obody volunteered except you and I. 어떠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나를 제외하고. 오케이.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하나의 문장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복잡해집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조동사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수식어 그리고 조동사의 순이 아니라 도치가 되는 것들. 이 도치는 강조 기법입니다. 2016년에도 기출됐었죠. 그리고 왜 복잡해지냐면 가짜 주어 진짜 주어 형태로 늘어나거나 소위 동사의 목적으로서 to나 ing 그리고 소위 주다 동사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동사 그리고 시키다 사역 동사 인식하다 그리고 지각하다 그리고 일반 동사의 반대가 되는 금지 동사 이런 등등의 동사들입니다. 좀 귀에 들어오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봅시다. 본문의 형태 일단 배경 깔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전혀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must do라고 하는 표현을 바탕으로 문장의 동사 중에 each입니다. each는 각각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단수 명사가 되는데요. 뒤를 들어가 보시면 our가 보이죠. 이거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받아준다? each를 받아주는 거예요. each. 그래서 이때 our라고 써서는 안 되겠고요. 어떻게 표현한다? his or h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쓰시거나 같이 써주셔도 되는 것이죠. 대명사의 수일치의 표현이 바로 1번 문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2번 들어보시면 she cannot hardly explain 문장의 동사는 explain입니다. 그런데 동사의 표현이 can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바로 not과 hardly죠. 이게 이중부정입니다. 어떤 부정? 이중부정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중부정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부정의 부사의 표현이 중복적으로 쓰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정의 부사의 패턴에 있어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방금 정답이 되는 두 가지 부정부사를 중복적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과 두 번째는 부정부사가 문장 앞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도치 이루어집니다. 왜? 동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빠지면 동사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이중부정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3번 들어보시면 never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시죠? 이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졌던 이유는 바로 무엇? 바로 도치입니다. 부정부사가 앞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정의 부사는 문장의 동사를 어떻게 합니까? 수식합니다. 수식한다라는 말을 이때 의미적인 측면에서 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never를 바탕으로 문장 앞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동사, 주어의 의문문의 어순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도치 이루어지는 거 맞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것입니다. 4번 들어보시면 nobody volunteered except you and I로 연결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except가 바로 무엇입니까? 전치사 아닙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타나죠. 전치사의 목적어. you 목적어 맞습니다. I는 주어 아닌가요? 그래서 I를 무엇으로 바꾸어라? me로 바꿔라. 오케이.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 절대 틀려서는 안 되고요. 이런 문제는 과거 행외시 9급에서 전형적으로 지방지에서 반복적으로 기출이 되다시피 하는 형태로서 과거 10여 년 전의 기출문제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험치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면 절대 이 문제보다 복잡한 것들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론적 배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로 부정부사를 바탕으로 두 가지 일단 정리합시다. 앞으로 확장하시겠지만 이중부정 안 된다. 그리고 부정부사가 문장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토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정리하셨으니 6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사실 독해 문제고 상당히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전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석 베이스로 하시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부분을 상대적으로 정답을 지어가시면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문제일 수 있으나 선생님이 빠르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갑니다. During the first 40 years까지 한 덩어리 처음 40년 동안 내내 in which Pulitzer Prize was awarded in the field of poetry까지 쭉 연결되고 있죠. 수식관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바로 플리처 상이 어떠한 영역? 시, 알겠죠? 시 영역에 수상이 되어졌던 처음 40년 동안에 31 different poet 여기까지가 주어 몇 명? 31명의 시인이 received the award 그 상을 받았습니다. During 3 years 3년 동안 the award was not made to anyone 그 상은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It is evident 명백합니다. 무엇이 명백합니까? In some instances 어떠한 예에서는 poet have received the Pulitzer Prize underline 시인들이 플리처상을 삐리리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예, 본문 분석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한글로 올려드렸습니다. 40여 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수상을 한다면 몇 명의 수상자가 나와야 됩니까? 몇 명? 40년이니까 40명이 나와야 되죠. 근데 몇 명 나왔습니까? 31명이거든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몇 년 동안 상을 시인들이 받았다는 얘기인데 1번 posthumously post라고 하는 어근의 표현은 바로 이후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hum이라는 말은 흙을 상징을 하며 그리고 흙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후에 유복에 사람이 죽고 나서 나오는 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from another source가 보시죠. 또 다른 원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앞에도 원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문에 원천의 글자 흔적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more than once 그리고 4번은 in consecutive year. consecutive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이라는 의미 표현으로서 successive의 의미 표현이며 그리고 in a row 이 표현으로도 기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연속적으로 받았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한 번 이상 받았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돼요.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네, 왔어요. 느낌 왔는데 1번, 2번 아니다 정도만 확실하고 정답은 바로 몇 번? 연속적으로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2번 이상 받았다라고 하는 형태를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몇 번? 3번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40년 동안 31명이 수상했다. 시인들이 상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연속적으로 받았다? 아니라 2번 이상 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more than one, 한 번 이상이라는 형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7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동의어 고르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지문 한번 볼게요. 예, 추론이 가능한지 봅시다. 이 단어를 몰라도 실제 국가직 지방직 추론이 가능하게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더라도 끝까지 도전하셔야 됩니다. Dean starred in only 3 movies. 이때 Dean은 제임스 딘입니다. 제임스 딘. 제임스 딘은 3개의 영화에만 출연했습니다. Projecting on-screen, off-screen image of a petulant라고 연결되어 있죠. 제임스 딘에 대한 상식이 있으신 분은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제임스 딘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봅시다. Rebellious, 반항하는 이라는 의미 아닌가요? 오케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Who fascinated teenage, 바로 10대를 매료시켰죠. 10대 관객들을 before and after, 그 전후 여기까지 정답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정답의 근거가 제임스 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rebellious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rebellious는 반항하는 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의어의 표현으로서 defiant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defy라는 단어부터 좀 정리합시다. defy는 반항하다는 말이죠. 여기에 ant 형태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반항적인 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fastidious. fast라고 하는 것은 아주
꽉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표현이며 이게 소위 까칠한, 엄격한 이런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complacent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바로 유순한이란 말입니다. 풀이라고 하는 어근의 표현이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에서 나온 것은 유순한이라는 말인데 발음이 비슷한 단어 제가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3번 들어보시면 oblivious. 여러분들 OCN 영화에서도 oblivion 영화도 있었습니다. 우리 톰 아저씨 누굽니까? 톰 아저씨. 예, 탐 크루즈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영화 주연했던 oblivion. 이게 망각이죠. 망각. 오케이, oblivious는 망각이라는 의미가 되겠으며 repentant. 펜이라는 말이 페널티의 펜입니다. 페널티 아시죠? 벌. 그래서 repent는 자기 스스로에게 막 페널티, 벌을 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속죄하다, 한탄하다, 그리고 뉘우치다. 종교적인 측면으로는 회개하다 이런 의미가 repent. repentant는 바로 뉘우치는, 회개하는 이라는 의미 표현이 되는 것이죠. 느낌 딱 왔습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petulant라는 단어는 성마른이라는 의미예요. 까칠하냐는 말이죠. 오케이, 이 까칠한이라는 의미의 표현과 결합이 될 수 있는 단어 이미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fastidious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하시는데 하나를 더 정리하세요. meticulous, 작년 기출 단어입니다. meticulous는 크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meticulous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꼼꼼한, 그래서 주의 깊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너무 세심한, 그래서 까탈스러운이라는 의미까지도 되는 것이 meticulous예요. 반드시 정리하시고 따라서 정답 바로 몇 번이다? 1번입니다. complacent가 보시죠. 동일한 어근의 뿌리인데 발음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2013년도 기출이죠. complacent, 바로 자족하는, self-satisfied. 들리시죠? 안 적어도 되겠죠? self, 스스로 satisfied, 만족하는 이라는 의미로 기출이 됐던 단어. oblivious는 망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지 않아요.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repentant는 후회하는, 그리고 바로 참회하는 이라는 의미 표현이 됩니다. 당연히 정답 발음 몇 번? fastidious. 발음합시다. fastidious. 동의어로 기출되면 meticulous가 짝을 이루어서 기출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petulant라는 말은, petulant는 이 pet가 가다라는 말이거든요. 달리다 가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말은 까칠한, 반항적인이라는 의미 표현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8번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8번 밑줄 단어 골라 주십시오. 제가 동의어를 먼저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eulogy라는 단어의 동의어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eulogy를 알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가보시면 Antony's eulogy of the bearded is memorably recorded. 앤토니의 찬미, 찬사가 바로 기억이 나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연결되고 있네요. 그래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게 좋은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도대체 가늠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로그라고 하는 말은 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유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떤 말이냐면 좋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찬사, 찬미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로크와 관련된 단어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loquaciou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또 나올 거예요. talkative, verbose. 이때 이 loqu가 바로 말이라는 말이거든요. 말이 많은, 수다스러운 이라는 의미 loqu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라는 말로서 찬미, 찬사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돼요. 보시면 prayer, 기도, malediction, 저주, 그리고 praise, 찬양, 칭찬. 높은 대상에게 하면 찬양하다, 아래의 대상에게 하면 바로 칭찬하다. 그리고 마지막 retrospect, retro로 뒤로, spect 보다. 그래서 바로 자성하는, 뒤를 돌아보는 이라는 의미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바로 praise가 정답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동의어 이거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찬사, 찬미라고 하는 의미로서 tribute 기억하시고 마지막 단어 homage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tribute라는 말이 이게 주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homage라고 하는 말도 이것도 주다, 경의를 표하다 라고 하는 의미 표현의 형태 표현입니다. 그리고 acclaim, 누구를 향해서 소리 지르다, 부정적, 야이 개 삐삐삐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 대단해요, 최고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acclaim. 알겠죠?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ATIO는 이렇게 표현하면 acclimeration이라는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셨을 걸 보고 그다음 우리는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회차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리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기출되는 난이도에 단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론성 형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문제는 좀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봅시다. 9번 문제입니다. Once the pizza parlor opened down the street. 바로 피자 가게가 시내 아래 오픈이 됐어요. A strong 이라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이 된 이래로 once 이래로 strong underline scent of garlic. garlic 마늘 아닙니까? 마늘의 어떠한 바로 냄새죠. strong이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underline the neighborhood 그리고 neighborhood는 바로 이웃 아닙니까? 주변이란 말이고 이웃을 삐리리 했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일단 쭉 펼쳐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갈릭이라고 하는 것은 마늘 아닙니까? 양파 마늘 냄새 고약하죠. 하지만 우리 지방을 분해하고 피를 맑게 하는 최고의 음식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전에 양파 3분의 1쪽씩 먹고 자면 그렇게 건강에 좋다나. 네, 보겠습니다. 1번 들어보시면 palatable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pal이라고 하는 말이 느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맛을 음미하는 아주 맛이 좋은이라는 의미 표현이 되겠고요. saturated라고 하는 것은 투가다, 쭉 젖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을 젖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좋은데 갈릭이 맛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을까? strong이라는 표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보시면 inconspicuous라는 표현이 보시죠. speak이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어근의 표현에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출대 대기 나오면 여러분 점수 주려고 되는 겁니다. conspicuous 눈에 띄는 딱 드러나는 이라는 의미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n 부정의 표현이 들었으니까 두드러지지 않은 아이고 너는 아니겠다. benign 베네라고 하는 이 자체 안에 단어가 보입니까? 이 단어 안에 카페 베네가 보입니까? 베네 좋은이란 말이죠. 카페 베네 좋은 카페다 광고하고 있네. benign 그래서 온화한 자비로운 그리고 병 같은 것들이 악성이 아닌 이라는 말이 benign입니다. 그래서 pungent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한번 때려볼게요. 펑은 때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늘 같은 거 양파 같은 거 먹으면 안에서 톡 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는 바로 맛이 어떠한 바로 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게 될 때 신랄한 비평적인 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 바로 펑정태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시겠지? 그래서 정답이 바로 몇 번이다? 정답은 바로 펑전트 신랄한이라는 의미까지 확정되는 1번이 되겠고요. 그럼 냄새는 많이 퍼져 있겠죠. 그래서 퍼지다라는 말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두 번째는 전부 다 퍼지다의 표현은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몇 번에서 첫 번째에서 정답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정답은 바로 몇 번? 바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의어 하나 좀 정리하겠습니다. 신랄한이라는 의미의 표현으로서 exceed 하나 좀 적어 놓으시고요. accurate 하나 좀 적어 놓으시고요. accurate 됐죠? 예,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 신랄한 비평에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법 문제 10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많이 틀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최근 기출되는 경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참고 수준에서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정관사 용법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암기가 가능하게끔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한번 문장 분석해 봅시다. All of a sudden 갑작스럽게 the young woman 이게 주어입니다. 그 젊은 여자가 rose to feet 그녀의 발로 일어났고요. and를 바탕으로 struck him 어땠습니까? 그 사람을 때려버렸어요. 어디를 때렸습니까? 그의 얼굴을 때려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네요. 이런 광경 보면 참 즐겁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네,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all of a sudden이라는 말은 전혀 하자가 없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지? 부정관사 어와 결합을 하면서 all과 결합을 하는데 all 이상하지만 이게 갑작스럽게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ll of a sudden이라는 말 끊어줘. 예, 수업 중입니다. all of a sudden 다시 갈게. 여기서부터 all of a sudden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풀어드리면 all과 어가 결합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이 표현은 나중 out of blue, out of the blue sky 이 표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요. 문장의 로즈라고 하는 단어와 and를 봤던 struck이라는 단어는 지금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and를 봤던 동일하게 위치, 배열시킨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과거, 과거 동사 형태는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봤는데요. 때렸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일어났으니까 나는 had reason으로 봤는데요. 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냐면 우리가 선후 관계라고 하죠. 선후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 먼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일어났죠. 과거에 있어서의 선후 관계는 무조건 과거 시제로만 표현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후선 관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후 후선. 뒤에 일어났던 사건을 바탕으로 먼저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먼저 일어났던 시제를 바로 무엇으로 표현한다?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 이건 정확하게 선후 관계로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틀린 게 무엇일까? 요놈이 틀린 겁니다. his가 틀렸다. 왜 틀렸을까요? 설명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대명사와 his라는 대명사가 지금 중복이 됐어요. 대명사가 하나의 문장 내에서 중복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복적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 중복성 개념. 그래서 이때 his를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까? 더로 바꾸어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필기하세요. 정관사 더와 관련된 표현으로서 자주 기출이 되는 것들은 무관사 용법, 부정관 전법과 연결이 나중에 다 될 텐데 기출됐던 것을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자 따라서 대강, 악단, 신 이렇게 암기하세요. 대강, 악단, 신.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움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개들은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라고 표현하게 될 때 a dog, the dog, dogs 다 맞는 표현입니다. 대표 단수 복수의 표현이 다 맞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써도 맞고 저렇게 써도 맞으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알겠지? 강조 표현입니다. 모든 강조 표현은 명사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간다? 더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근 기출됐던 패턴은 이 강조 명사의 패턴에 있어서는 the same예요. same의 표현의 뒤에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강조 명사는 반드시 더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강조가 될 때 이 same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only라든지 entire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강조 기법이 되겠으며 그리고 최상급 그리고 서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강조 기법입니다. 따라서 더를 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악기 이름입니다. 악기 우리가 피아노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 더 피아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악기는 좀 재력도 있고 위치도 있는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특정 명사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관습적으로 더 피아노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피아노 칠 줄 안다. I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위명사입니다. 단위명사는 특정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공무원 되시면 여러분들은 한 달 단위로 월급을 받으실 거예요. By the man. 그런데 앞에 이 서 있는 선생님 지금 눈에 경락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오케이. 저는 시간 단위로 돈을 받습니다. 아이고 불쌍해. 알바예요, 알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불화하지 마십시오. 예,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보람을 느끼게끔 선생님 때문에 합격했어요. 이런 거짓말도 한번 해주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 명사의 표현 어떻게 표현한다? 더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체 일부는 이렇게 끝내면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중복적 개념의 형태 대명사는 어떻게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 일부 선생님들이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부고시에 있는 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계신 선생님 엉터리로 가르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일단 보다라고 하는 말로서 look이라는 표현, 붙잡다라는 말로서 catch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때리다라고 하는 이 hit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나는 그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렇죠? 힘을 때려야지 허를 때리면 안 되겠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in the eye 이렇게 더의 표현이 들어갑니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by the hand 이렇게 나는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on the head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안을 쳐다보다, 수단으로 잡다, 위를 쳐다보다의 표현으로서 가까이 전치사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전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더라고 하는 형태로 써야지 다시 his라고 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시험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런데 이건 우리 최근 기출되는 경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지? 최근 기출되는 경향은 하나의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굉장히 길게 문장을 쭉 빼버려 가지고 동사가 들어가야 돼? 아니면 분사야 투부정사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는 이거 있잖아. 동사 성경인데 수태 시제 일치되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시겠지? 그리고 접속사를 바탕으로 and를 바탕으로 나란히 연결돼 있니? 그리고 형용사절 접속사 등등등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려도 뭐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대강 악단신. 시작. 대강 악단신. 대표 단수 강조 명사의 표현은 더가 들어간다. 그리고 악기 이름 단위 명사 그리고 신체의 일부의 표현에는 더를 써라 라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2회차 5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다시피 12회차 15회차는 앞부분의 어휘문법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이 좀 드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예, 바로 갈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해석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It may stay hard.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To realize. 깨닫는 것이 말입니다. Behind the seemingly effortless movement. 외견적으로는 노력이 필요 없는 그런 움직임들 뒤에는 있습니다. 무엇이? Long period of practice. 연습에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지 아시겠죠?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뭐 했나요? 주어 서술어 수식어를 지금 구분한 겁니다. 이 안에 답이 나오겠네. Some of the people. 몇몇 사람들은 who create the ballet. 보시죠? ballet을 만들었던 발레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Never appear on stage. 절대 스테이지 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They hold. 그들은 어떠합니까? Responsible. 책임을 집니다. For music. 그 음악에 어떤 음악? 밑줄 이따위로 아주 버릇없게 그어놨죠. To which the dancer move. 그 댄서가 움직이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네요. 예,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은 소위 가짜 주어 진짜 주어의 표현으로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첫 번째는 It is hard의 구문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나와야 돼요. 올해도 기출인데요. 이 개념은 It is easy, hard 등의 쉽다 어렵다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투부정사 나옵니다. 무조건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 왜?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투부정사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떤 구문입니까? 동사 쪽에 밑줄 그어졌는데 이 문장이 대트이하가 바로 도치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도치.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behind. 처음부터 가봅시다. behind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타납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더 띠띠띠띠띠 movement라고 하는 명사가 이어지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끝났죠? 어디 뒤에는 그리고 is라는 동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is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movement입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바로 long period. long period가 되겠습니까? long periods. s가 있죠. 따라서 is입니까? 합니까? 당연히 a가 되는 거예요. 정답 나왔습니다. 이건 도치 구문입니다. 문장 내에서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 많이 틀리셨네요. 오케이. 나머지 가볍게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도치 구문입니다. 그리고 3번은 동사를 바탕으로 appear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얘기인데 appear는 보이다라는 말과 등장하다는 말 다 있잖아요. 무대 위에 등장하다 전혀 하자가 없어요. hold라는 말은 붙잡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붙잡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즉 책임을 지는 상태를 유지하다의 표현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표현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의 표현으로서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상태 유지의 표현으로 keep, hold, 그리고 continue, 그리고 stay 여기 있었죠? keep, hold, continue, stay 라고 하는 표현들이 상태 유지의 표현으로 뒤에 형용사 나올 수 있는 동사다. 참고 수준에서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왜? 비동사류를 바탕으로 07년도 거의 10년 되어버려서 10년 전에 서울시에서 마지막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냐 부사 이거 한번 나오고요. 그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참고 수준에서만 정리를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4번 들어가 보시면 이건 좀 중요하니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여쭤봅시다. to which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시는데 to which는 안명사를 지금 수식을 하고 있죠. to which 다음에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라는 얘기죠.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해야 됩니다. dance가 주어고요. move가 동사인데 이 move는 위치 이동을 나타내는 표현, 움직이다의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주어 자동사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론. 이 문제 정답은 어디서 나왔다? 도치 구문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죠. 오늘 도치 구문 두 번째 나왔네요. 첫 번째는 부정부사가 앞에 있으면 도치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함께 뒤에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 이걸 우리가 일명 장소 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김종국이가 불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렀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한 사람이 있어 그대를 사랑한 노래 불렀죠? There is a man. there가 장수부사, is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이게 주 아니겠습니까? 단, 주의해라. 한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 대명사 주어가 나오게 되면 주동사 우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here의 표현과 동일한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지금 보시면 behind 등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그 명사의 패턴이 다 연이 되는 것이죠. 동일한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예. 그러면 12-8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dismiss입니다. dismiss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문맥에서 그 의미가 결정이 됩니다. 찾아가 봅시다. The bus company, 그 버스 회사는 has dismissed two drivers, 두 운전자를 dismiss 됐습니다. 왜? A violation of alcohol drinking regulation. 보시면 음주, 알코올 마시고 하는 관련된 규정의 어김 때문에 before driving, 무엇을 하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큰일 날 사람들이네. 잘 잘랐다. 문맥 의미가 나오고 있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잘라버려야죠. 그래서 이때 dismiss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해고하다의 의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고하다의 의미 표현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해고하다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fire 그리고 dismiss. 하지만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앞으로 나오지 마. 부담 덜어줄게. discharge도 부담을 덜어주다. 그리고 죄수 바로 감옥에 있으면 혐의를 풀어줘서 무죄방면시키다의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로도 쓰인다? 바로 해고하다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kick out, 쫓아버리다. 그리고 give someone notice, 한 사람에게 통지를 하다라고 하는 의미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까? 통지하다라고 하는 의미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notice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기출입니다. pink slip이라고 하나만 더 적어 놓으십시오. 옛날 전통적으로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자를 때 핑크색 봉투에다가 너 잘렸어 그동안 고생했어 이렇게 퇴직금 받아가 이렇게 통지를 해서 핑크 슬립이 바로 해고 통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suspend, 이것은 정직시키다, 자격증 정지시키다, 그리고 사람을 정직시키다. 알겠죠?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변에 어떤 학생들 많이 있었습니까? 정학당했죠. 학생들을 정학시키다, 하지만 이때는 정직시키다의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다라고 하는 어근의 표현에서 나온 표현이죠. subsidy가 보조금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 subsidy가 좀 적겠습니다. subsidy가 이게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subsidize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compliment, I라고 하는 단어에 체크하십시오. I 스펠링. compliment는 바로 칭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이 I가 아니라 E로 표현하잖아요. compliment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보충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다시 한번 compliment 칭찬하다, compliment 발음 똑같네. 이건 보충하다. 그리고 색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시죠. 색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색 오렌지 그가 말고 색. 바로 가방이란 얘기죠. 가방 싸게 해버리다, 짐 싸버리다. 그래서 해고하다의 의미의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13-1로 갑니다. 13에 별거 없어요. 문법성 기준으로 갑니다. All those things, 모든 그러한 것들은 with which another woman of rank would never have been conscious, 그녀의 위치 정도의 어떠한 다른 여자들도 인지하지 못했던 모든 그런 것들이 tortured her, 그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혔습니다. and made angry, 그리고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들어갑니다. 문장의 구조는 정확하게 맞네요. 왜 맞다고 판단했습니까? 주어는 all those things, 동사는 torture, 목적어는 her,
and를 바탕으로 병렬구조.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수식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의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 all those things가 맞냐 틀리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물어보고 있습니다. 올해 용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개관만 할게요.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물어보고 있네요. 시험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면은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무엇이 완전하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He lives, 그는 살고 있다, 완전합니다. He goes, 그가 갑니다, 옵니다, 다 완전합니다. 하지만 he is, 그는 있다, 불완전합니다. 어떤 상태로 있냐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는 사랑받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he lives라고 하는 표현의 완전한 문장에 in이 들어가게 되면 전치사의 목적어 필요하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아시겠죠? he goes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 그가 갑니다. 어디로? to가 나오게 되면 목적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받았습니다의 표현으로 he is given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무엇을 받았는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완전한 문장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으로, 이걸 불완전한 문장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으로 반드시 기록을 해놓으세요.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 여러분들은 문법성에 있어서 무엇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전치사가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보시면 완전성 불완전성의 형태, another woman of rank, 주어 would never be conscious. 오, 완전한데? 조비동사용사 완전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 with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with는 뭐가 연결이 되어 있을까? conscious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이 되어 있죠. conscious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인지하고 있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요, 저는 알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의식이 있습니다. I'm conscious라고 표현하게 될 때 그 뒤에 명사가 이어지면 반드시 전치사 of와 결합을 합니다. 때문에 무엇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with를 to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 문제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기출되는 경향이 아닙니다. 아이고 좋겠다, 틀려도 돼. 알겠지? 지금 문장이 길어지면서 주로 기출은 어떻게 된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하면 완전하다. 관계대명사 위치, 형용사절 접수한 대명사 성격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칭할 뿐인데 그것 따면은 불완전하다, 이렇게밖에 시험이 안 나와요. 아시겠지? 걱정 하들들들 마시고 일단 야,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아이고 이거 누가 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객관적 판단 안 될 때 주관적으로 아 이거 뭐야? 이렇게라도 하면서 문제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추가 연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갈게요. 여러분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all과 관련된 용법은 기출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필기해 주세요. all those things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지 those all things만 안 됩니다. all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 개 이상을 나타내면서 반드시 명사 제일 앞에 위치합니다. 어순입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순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를 이루는 이 명사 덩어리의 어순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all those things 이렇게 표현해 줘야지 those all things 안 돼. 말이 될 것 같지만 안 돼. 두 번째는 another입니다.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another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이어져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나머지 이건 우리가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예, 4번의 동사 보이지 않습니까? 4번의 동사. 동사는 바로 무엇? 수태시부의 일치가 되지 않겠어요? 정답은 바로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2번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밑에 표시된 부분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정답 2번이다 라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거의 마지막 문제로 치렀습니다. 갑니다. My dad quit smoking. 내 아버지께서는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Cold turkey. Cold turkey? 무슨 말이지? 터키 고기인가? When he returned to Seoul from Canada. 그가 캐나다에서 돌아왔었을 때 라는 표현으로 연결이 되고 있네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관용적 표현인데요.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은 문화적 표현입니다. 문화적 표현으로 일명 이디엄즈라고 하게 되는데 콜 터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약물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를 끊으면 갑자기 사람이 싹 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약간 이렇게 굳어있는 상태 딱 돼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콜 터키라고 하고요. 갑작스럽게 끊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떤 의미가 된다? 갑작스러운이라는 의미의 suddenly의 의미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갑작스럽다라고 하는 suddenly의 의미를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suddenly의 의미로서 제가 조금 전에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표현? out of the blue. 선생님, out of the blue가 무슨 말인가요? 이 뒤에는 sky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죠. 무슨 날벼락이래? 청천벽력이 무슨 날벼락? 똑같네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 표현을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은데 문화적인 배경, 갑작스럽게 벌건 대낮에 천둥이 확 쳐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벼랑간, 갑작스러운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out of blue가 되겠고요. in a nutshel이라고 하는 것은 땅콩 껍질 아닙니까? 땅콩 껍질 손톱만 합니다. 손톱이 약간 더 클까요? 우리 손가락보다는 작습니다.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넣어버린다. 그래서 요약하여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hot water 2015년도 서울시에서 문법적으로 기출을 됐었죠. hot water가 상징하는 것은 공경입니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처한 상황에 있는, 다시 한번 난처한 상황에 있는. 그리고 by hair's breadth라는 것은 이때 by가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리 요즘은 세대가 좀 달라져 가지고 게임을 많이 안 하죠. 간신히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카락의 두께 차이로라는 의미 표현이 되는 것이죠. 다시 정답은 바로 몇 번? 1번이다. 다시 한번 갑니다. 갑작스럽게 out of blue. 핵심적으로 in a nutshell. 그리고 공경에 빠진 in hot water. 그리고 간신히 라는 말은 by his breath.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3회차 문제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어휘, 문법성을 중심으로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하시는 분들이 어휘, 문법 중심으로 체크하고 있으며 그 부분들을 해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제가 받았다. 오늘은 3회차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필요한 자료라든지 체계를 좀 더 빠르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저에게 연락하시고 도움 아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